만약 당신이 이미 70세를 넘었다면 산책을 줄이고 5가지 중요한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를 간과합니다. 어느 맑은 아침, 은퇴 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공원에서 한가롭게 산책하고 있는 김 선생님은 식사 후 100걸음 걸으면 99세까지 산다는 말을 믿으며 매일 만보 걷기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정기 건강검진에서 의사는 뜻밖의 조언을 주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산책을 적당히 하고 다른 건강 활동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온 산책 습관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런 의문은 김 선생님만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노인들이 산책을 최고의 운동으로 여기지만 의사들은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의사들이 이런 조언을 할까요? 산책이 훌륭한 운동인 것은 사실이지만 노년층에게는 과도한 보행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는 점차적으로 노화되고 관절이 더 쉽게 손상되어 관절염과 같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장거리 보행은 특히 단단한 지면에서 지속적으로 충격을 받게 되며 이러한 상태를 악화시켜 통증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과 반응 속도가 둔해지면서 장시간 보행 시 낙상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는 노인들이 직면하는 중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체력을 보존하고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서 오랜 시간 걷기보다는 노인들은 보다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적 활동은 신체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산책으로는 잘 단련되지 않는 특정 부위를 강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힘, 유연성, 균형 감각, 그리고 정신 건강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독립된 생활과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근력 훈련. 근력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근육의 질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며 전반적인 건강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강한 근육은 낙상을 예방하는 열쇠이며 노년기의 낙상은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력은 또한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체중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근력 훈련은 뼈의 밀도를 높이고 골절 위험을 줄이며 자세와 균형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근력 훈련을 시작할 때는 무거운 덤벨이나 고강도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리하기 쉬운 가벼운 저항 운동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항밴드나 수중 덤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부드러운 저항을 제공하여 부상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근력을 강화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 도구들을 사용하면 다양한 근육 그룹을 타겟으로 한 연습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근력 증강을 포괄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힘이 점차 향상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사용 중인 무게나 저항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진적 증가는 지속적인 근육 성장과 근력 훈련의 혜택을 얻는 데 필수적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육의 질이 향상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과 복지의 여러 측면에서 개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규칙적인 근력 훈련의 장점은 단순히 체력 향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균형성이 향상되어 낙상의 가능성을 줄이고 더 강한 뼈가 골다공증과 골절을 예방할 수 있으며 에너지 수준의 향상 또한 큰 장점입니다. 이는 일상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높은 삶의 질을 즐길 수 있게 합니다.
더불어 자신의 힘이 향상되는 것을 보는 성취감은 자존감을 크게 높이고 정신 건강을 증진하며 삶에 대한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다 줍니다. 궁극적으로 근력 훈련을 일상생활에 통합하는 것은 노년기의 독립성과 전반적인 건강을 지원하는 유익한 방법이며 생활 전반에서 활발하고 자신감 있게 생활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둘째, 균형 운동. 균형 운동은 안정성을 유지하고 낙상을 예방하며 장기적인 이동 능력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고 협응력을 향상하여 우리를 안정적으로 서 있게 합니다. 간단하게 시작하는 방법으로 한 발로 서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의자나 테이블 모서리를 잡고 지지대로 삼습니다. 자신감과 힘이 향상되면 한쪽 발을 들어 몇 초간 유지하며 점차 지속 시간을 늘려보세요. 준비가 되었다고 느껴질 때 지지대를 놓거나 눈을 감아보며 균형 감각을 더욱 향상시켜 보세요. 기본적인 연습에 익숙해지면 태권도나 요가와 같은 더 높은 수준의 균형 훈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태권도는 느리고 신중한 동작으로 균형을 개선하고 이완과 정신 집중을 돕습니다. 요가는 다양한 자세와 스트레칭을 통해 유연성, 협응력, 신체 인식을 강화하여 전반적인 균형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균형 연습은 단순히 낙상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균형이 개선되면 자세가 좋아지고 일상 활동에서 자신감과 독립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이러한 연습은 신체 인식을 강화하여 자신의 움직임과 몸 상태를 더 잘 이해하게 하며 이는 부상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균형 연습을 일상생활에 통합하면 노년기에도 자유롭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장기적인 건강과 이동 능력을 위한 투자입니다. 셋째, 유연성과 관절 가동 범위 연습. 유연성과 관절의 가동 범위를 유지하는 것은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유연성 연습은 근육을 부드럽게 유지하여 경직을 방지하고 관절을 유연하게 하여 일상 활동에서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긴장되어 활동 능력이 감소하고 자세가 나빠지며 부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같은 유연성 연습은 이를 예방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팔을 뻗거나 하늘을 향해 옆으로 굽히기, 몸통을 스트레칭하거나 천천히 상체를 숙여 발끝을 만지는 등의 간단한 동작을 쉽게 일상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습은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거의 어디서든 할 수 있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스트레칭의 장점은 다양합니다. 근육과 힘줄의 길이와 탄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전반적인 활동 능력을 높여 자유롭고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럽거나 불안정한 움직임으로 인한 부상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연성 연습은 특히 등, 목, 어깨와 같이 긴장이 쉽게 쌓이는 부위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세가 개선되는 것도 또 다른 중요한 이점입니다. 유연성이 높아지면 근육이 뼈대를 더 잘 지지할 수 있어 자연스럽고 건강한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로 인해 자세 문제의 위험이 줄어들고 자신감이 향상되며 더 당당한 외모를 선사합니다. 또한 스트레칭 연습은 이완과 스트레스 감소를 촉진합니다. 스트레칭 동작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몸과 마음을 진정시켜 줍니다. 이러한 이완 효과는 특히 아침에 하루를 차분한 마음으로 시작하거나
저녁의 휴식 시간으로 활용할 때 더욱 유용하며 더 나은 수면을 도울 수 있습니다. 유연성과 관절 가동 범위 연습을 일상생활에 통합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키는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건강을 개선하고 통증을 완화하며 일시적인 이완을 즐기고자 할 때 이러한 연습이 큰 도움이 됩니다. 더 건강하고 적극적인 생활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풍부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넷째, 마음 챙김 운동. 몸과 마음의 연결을 강조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스트레스 감소, 기분 향상, 전반적인 복지를 강화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태권도, 요가, 단전호흡 등의 연습은 신체 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내면의 평온함과 정신적 명료함을 기릅니다. 호흡과 의식적인 동작에 집중함으로써 깊은 이완 상태에 도달할 수 있으며 주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감소는 수면의 질을 개선하여 신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휴식하고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정기적인 마음 챙김 운동 참여는 집중력과 정신 집중을 강화하여 일상에서 차분하고 명료한 마음가짐으로 도전에 대처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연습은 또한 감정 조절 능력을 길러 생활의 굴곡을 더 큰 탄력성과 여유로 대처할 수 있게 합니다. 태권도는 걷는 명상이라고도 불리며 느리고 깊이 생각하는 동작과 깊은 호흡을 포함하여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합니다. 요가는 다양한 자세와 호흡 기법을 통해 전반적인 건강을 도모하며 유연성, 근력, 정신적 안정성을 개선합니다. 단전호흡은 온화한 신체 움직임과 호흡 조절, 명상을 결합하여 몸 안의 기운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촉진하며 활력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마음 챙김 운동을 일상생활에 통합하면 더 균형 잡히고 고요하며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습이 깊어질수록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감정과 정신적 복지도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을 개선하며 집중력을 강화하거나 깊은 내적 평온을 추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운동은 훌륭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다섯째, 수중 운동. 수중 운동은 물의 독특한 특성을 활용하여 저충격이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을 제공합니다. 수중 걷기, 수중 에어로빅 또는 수영 등의 활동은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수영장이나 전문적인 수상 스포츠 센터에서 이러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물의 부력은 신체를 지탱하여 전통적인 육상 운동에 비해 관절과 근육에 가해지는 압력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이로 인해 관절 문제나 관절염을 가진 사람이나 회복 중인 사람에게 이상적인 선택이 됩니다. 물의 저항은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근력과 심폐 기능을 효과적으로 강화하면서도 부상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심혈관 건강 증진. 수중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심혈관 건강을 향상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수영, 수중 걷기, 수중 에어로빅은 심박수를 높여 심장의 내구력을 강화합니다. 물의 저항은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혈액을 펌프하도록 만들어 순환과 전반적인 심장 기능을 개선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면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유연성과 관절 가동 범위 향상. 물의 독특한 특성은 유연성과 관절 가동 범위를 늘리는 데 기여합니다. 물의 저항을 활용하여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를 할 수 있으며 특히 수중 에어로빅은 다양한
스트레칭과 유연성 연습을 결합하여 관절 유연성과 근육 탄성을 강화합니다. 이는 노인이나 근육 경직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특히 유익하며 물의 지지로 인해 스트레칭과 운동이 더 편안하고 실행 가능하게 됩니다. 넷째, 관절 통증 완화. 관절 통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규칙적인 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입니다. 수중 운동은 물의 부력을 통해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고 신체를 완화시키며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줍니다. 이로 인해 육지에서는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운동을 물속에서는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드러운 저항이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통증 완화와 관절 기능 개선에 기여합니다. 다섯째, 기분과 정신 건강 향상. 수중 운동은 정신 건강에 유의미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물의 진정 효과와 신체 활동을 결합하여 스트레스와 불안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중 운동을 통해 더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느낍니다. 물의 완화 특성은 전반적인 감정 상태를 높이고 행복감을 가져오며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수중 운동은 우울증과 불안 증상을 완화하고 전반적인 정신 건강 지원을 제공합니다. 여섯째, 다양성과 접근성. 수중 운동은 다양한 운동 옵션을 제공하여 다양한 피트니스 수준과 취향에 적합합니다. 수중 걷기는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심혈관 건강과 다리 근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중 에어로빅 클래스는 구조화된 환경을 제공하여 참여자가 특정 근육 그룹을 강화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영은 전신 운동으로서 지구력, 근력, 유연성을 모두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활동은 개인의 체력 수준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 모든 연령대와 체력 수준의 사람들에게 적합한 운동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수중 운동은 심혈관 건강 증진, 유연성 증가, 관절 통증 완화, 감정 개선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수중 운동의 저충격 특성은 모든 연령과 체력 수준의 사람들이 전반적인 건강과 복지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다원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숫자 1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계속 시청 중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동 계획을 시작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새로운 운동 계획을 시작하기 전에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선택한 활동이 특정 건강 상태와 개인의 필요에 맞는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의사는 기존의 건강 문제나 제한 사항에 맞춰 안전하고 유익한 운동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운동 일정을 시작할 때는 신체의 신호에 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지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통증을 무시하면 부상을 입거나 기존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신체의 반응을 듣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활동을 선택하면 운동 계획에 대한 동기와 지속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을 할 때 운동을 생활의 일부분으로 지속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러한 즐거움은 건강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일정의 다양한 운동을 포함하면 피로감을 방지하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근육 그룹을 대상으로 한 유산소 운동, 근력 훈련, 유연성 연습을 조합하여 균형 잡힌 운동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다양한 체력 요소를 집중하여 일정을 흥미롭고 활기차게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선택한 활동에 맞는 적절한 신발과 의류를 착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절한 장비는 부상을 방지하고 운동 시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적절한 신발은 지지력과 완충 기능을 제공하고 적절한 의류는 움직임과 통풍을 원활하게 합니다. 안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운동구역의 사고나 부상을 초래할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잘 관리된 안전한 환경은 더 즐겁고 효과적인 운동 경험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근력 균형, 유연성, 마음 챙김 운동 및 수중 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에 집중함으로써 70세 이후에도 충실하고 활기찬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의 질과 그로 인해 전반적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운동량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우선시하여 건강과 활력을 지원하는 균형 잡힌 운동 방식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70세 이상이 되면 의사들은 차분한 생활 방식을 시작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6가지 주의사항을 권장합니다. 박 어르신은 올해 72세로 오랜 기간 동안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과 싸워왔습니다. 매일 고혈압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여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주말 건강에 늘 신경 쓰던 박 어르신은 갑작스러운 건강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주말 어르신의 자녀들이 모처럼 집에 모여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저녁 식사 후 사소한 가정 문제로 인해 분위기가 점차 긴장되었고 자녀들과의 논의가 격렬한 말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면서 박 어르신은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과 두통을 느꼈고 곧 의식을 잃었습니다. 가족들은 긴급히 박 어르신을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의사의 진단 결과 뇌출혈로 확인되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의사는 고혈압 환자가 감정이 격해지거나 강한 운동을 할 때 혈압이 급상승하여 뇌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7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신체 기능이 감소하면서 일부 질환에 쉽게 걸릴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이런 위험 요소를 피하여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70세가 넘은 사람들은 어떤 질병에 걸리기 쉬운가요? 이 글에서는 의학적 관점에서 70세 이상의 노년층이 겪는 신체 상태와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대 속담에 인생 70고래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이 연령대가 고대에는 드물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발전과 생활 여건의 개선으로 인해 70세 이상의 노년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령대의 사람들은 여전히 다양한 건강 문제에 직면하며 특히 주의와 경계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우선 심혈관 질환은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가장 흔한 건강 위협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체 혈관벽에 있는 콜라겐과 탄력 섬유가 점차 감소하고 불균형한 식습관으로 인해 혈관벽이 단단하고 취약해지며 이로 인해 혈관이 혈류를 견딜 때 손상되기 쉽습니다. 혈관이 혈압 변화를 조절하는 능력은 크게 감소하며 고혈압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심장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고혈압은 동맥 경화를 악화시키고 심장은 더 큰 힘으로 혈액을 단단한 혈관을 통해 밀어내야 하므로 심장 근육에 무리를 줍니다. 장기간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 근육이 과도한 피로로 인해 비대해지거나 약화되며 심장의 펌프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심각한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골다공증 또한 노년층이 특히 주의해야 할 질병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 속의 칼슘이 점차 소실되어 뼈가 원래의 견고함을 잃고 약해지기 쉽습니다. 이 현상은 특히 여성에게 두드러지며 특히 폐경 후에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감소하여 골다공증 위험이 더욱 증가합니다. 정상적으로 뼈는 끊임없이 신진대사를 통해 새로운 뼈가 낡은 뼈를 대체합니다. 그러나 골다공증 상태에서는 이 균형이 깨져 새로운 뼈의 생성 속도가 낡은 뼈의 손실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뼈 밀도가 감소하고 질감이 더 느슨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골절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지속적인 통증과 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당뇨병 또한 노년층에서 발병률이 높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체의 인슐린 반응이 점차 약해지며 이로 인해 혈당 수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는 동맥경화 진행을 가속화하고 심장병 및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신장은 고혈당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신장은 혈액의 노폐물과 과도한 수분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지만 고혈당은 신장의 여과 기능을 손상시켜 신기능이 점차 저하되고 심하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혈당은 눈을 손상시키고 면역 체계의 기능을 약화시켜 감염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알츠하이머와 같은 인지 장애도 노년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건강 문제 중 하나입니다. 비록 나이가 들며 장기의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생리적 과정이지만 건강한 생활 방식을 통해 신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사들은 70세 이후의 노년층에게 차분한 생활을 시작하며 하지 말아야 할 6가지 주의사항을 권장합니다. 노년층은 인생의 대부분을 겪어내며 이제는 비교적 안정되고 평온한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들의 생활 리듬은 점차 느려지며 건강과 내면의 평화를 더 중시하게 됩니다. 이 연령대의 노년층은 신체 기능이 점차 저하되기 시작하므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의사와 건강 전문가들은 70세 이후의 노년기에 맞추어 생활 방식을 점차 조정하고 보다 차분하고 평온한 생활 방식을 추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체 건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상태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다음 6가지 사항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과도한 신체 노동이나 정신 노동을 피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심장의 펌프 기능은 점차 약해지고 혈관의 탄성도 저하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도한 신체 노동은 심장을 더욱 열심히 일하게 하여 신체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게 하며 심장의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 심장 발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의 정신 노동은 뇌를 과도하게 긴장하게 만들어 정신 피로와 불면증, 불안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의 노년층은 운동 시 산책, 태극권과 같은 가벼운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신체를 단련시키면서도 심장에 과부하를 주지 않습니다. 정신활동 측면에서는 독서나 체스와 같은 가벼운 활동을 선택하면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둘째, 불균형한 식습관을 피하세요. 노년층의 소화 시스템 기능은 점차 저하되며
이는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러한 저하는 소화 기관의 작업 효율을 낮추고 소화 장애와 영양 흡수 부족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과도하게 매운 음식이나 고섬유질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소화 불량 등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방, 고염, 고당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관 경화를 악화시키고 고혈압, 고혈당을 더욱 악화시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층은 식사에서 균형과 적절함을 더욱 중요시해야 하며 이러한 불균형한 식습관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을 피하세요. 장시간 앉아 있으면 혈관이 지속적으로 수축되어 혈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고 이로 인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에게 이 문제는 특히 두드러지는데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혈액 순환 효율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것은 이러한 자연적인 퇴화 과정을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근육 위축, 체중 증가, 혈당 불안정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 문제는 노년층에서 심장병과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노인들은 일정한 시간마다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통해 혈액순환과 근육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감정의 격동을 피하세요. 노년층이 감정적 변동을 겪을 때 체내에서는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빠르게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의 분비는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이미 혈관이 손상된 노년층의 경우 이러한 혈압의 급변이 뇌출혈이나 심각한 심혈관 사건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년층은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혈압의 급격한 변화를 줄이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과도한 음주를 피하세요. 노년층의 대사 능력은 젊은이보다 낮으며 특히 알코올 대사 능력의 저하가 두드러집니다. 이 생리적 변화는 노년층이 알코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합니다. 적정량의 음주라도 신체와 인지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또는 과도한 음주는 뇌 구조의 퇴화를 가속화하고 기억력 감소, 집중력 저하, 판단력 약화 등 다양한 인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누적 효과는 노년층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발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평형감각과 근력도 약해지는데 음주, 특히 과음은 이러한 약해진 능력을 더욱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알코올의 진정 효과로 인해 걸을 때 균형을 잃기 쉽고 넘어질 위험이 증가합니다. 노인들은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넘어질 때 골절 위험이 높아지며 장기간 침대에 누워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삶의 질과 기대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층은 적절한 음주를 유지하고 알코올 섭취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과 사회는 노년층이 알코올의 잠재적 위험을 인식하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여섯째,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노년층의 피부는 원래의 탄력과 보호 기능을 점차 잃고 더 약하고 민감해집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노년층의 피부는 자외선에
대한 저항력이 크게 감소하여 피부암 발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노년층은 자외선에 적절히 대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노년층은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데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 사용은 여름철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흐리거나 구름이 많은 날에도 자외선은 존재하므로 연중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야외 활동 시 가급적 그늘을 선택하여 햇빛에 직접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고 나무 그늘 등 자연적인 그늘을 통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노년층은 질병 위험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더 건강하고 평온하며 만족스러운 노년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노년층의 건강한 수명을 연장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행복과 성취감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셋째, 추가 정보 70세 이상의 노년층에게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70세 이상의 노년층은 신체 기능이 점차 저하되고 여러 질병 위험이 증가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연령대의 건강검진이 특히 중요합니다. 의사는 이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반년에서 1년에 한 번씩 종합적인 건강검진을 권장하며 구체적인 빈도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의사의 조언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노년층의 건강검진 항목은 개별화되어야 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와 가족 병력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정기검진 항목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심혈관 및 뇌혈관 검사. 혈압 측정, 심전도, 심장 초음파 및 경동맥 초음파 등을 포함하여 이러한 검사는 심장 근육의 혈액 공급 상태, 부정맥, 경동맥 이상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검사는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비만이 있거나 당뇨병, 동맥경화 병력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혈당과 혈지질 검사를 통해 이상을 모니터링하고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간과 췌장 초음파 및 흉부, 엑스레이 검사. 이 검사는 간과 담낭 종양, 담석, 결핵, 폐암 등의 질환을 조기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장기 흡연자인 노년층에게 중요한 검사입니다. 셋째, 소화기 검사. 소화기 질환은 초기에 잘 발견되지 않으므로 70세 이상의 노년층에게는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가 권장됩니다. 이는 용종이나 염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여 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암 가족력이 있는 노년층에게는 종양 검사가 필수적이며 CT 스캔이나 혈액 검사로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체크 중에는 효과적인 소통이 중요합니다. 검진 시 본인의 증상과 불편 사항을 의사에게 설명하여 병력 분석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검진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피로가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70세 이상의 노년층의 신체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저자세의 생활을 권장하며 건강을 해칠 수 있는 6가지 행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노년층이 삶의 스트레스와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여 건강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생활 방식은 노년층의 일반적인 질병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노년기에 더 많은 평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